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시가 30년 만에 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나선 가운데 이제 시의회 결정만 남았습니다. 오는 27일 의결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주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등 경남엔 어제 기준 38명이 추가됐습니다. 진주의 집단 감염 진원지인 단란주점 사업주는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됐습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자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엽기적인 폭력과 학대 등으로 무리를 빚은 하동 기숙형 서당에서 수십 건의 폭력과 학대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다음 주 임시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30년 만에 생활권 중심으로 변경될 수 있을지 이제는 시의회 결정만 남았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행정구역 개편안의 핵심은 의창구 일부를 성산구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의창구 복림동과 파룡동, 용지동 3개 행정동, 9개의 법정동을 주민시 생활권에 맞게 성산구로 편입시켜 각각 반송동, 중앙동, 용지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성산구 인구는 4만여 명 증가하고 면적은 651만 9천 제곱미터가 늘어납니다. 이 같은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주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이 꼭 주민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무산되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꼭 기원합니다. 하지만 지역 의원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창구의 인구수 조정으로 시의원은 의석수가 줄어들고 도의원은 지역구가 분리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입장에 따르겠다며 대부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의 그런 균형 잡힌 발전이 우선이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겠다는데 동의를 했고 단지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라지거나 축소될 수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내심 눈치 보기를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월 행정구역 조정 내용을 담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획 획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안은 오는 27일 창원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공부 발행일에 맞춰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불합리하게 유지해온 행정구역이 30년 만에 생활권 중심으로 바뀔 수 있을지 시의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거창의 근대의료박물관에서 정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이런 우수 건축 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잘 가꿔진 정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야외 객석을 채운 주민과 직장인들은 근대 건축물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선율에 흠뻑 빠져듭니다. 제가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그런 음악을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하루를 너무 알차게 보낸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거창문화재단이 이달 말까지 여는 정원음악회. 문화재단은 지난해 가을에 이어 올해도 지역 대표 문화재를 활용해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공간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도심에 있는 어떤 그런 도심적인 어떤 느낌보다도 자연적인 그리고 문화재로서의 어떤 그런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창 근대의료박물관은 지난 1958년 자생의원으로 문을 연 거창의 대표 의료시설로 주민 대부분이 거쳐간 곳입니다. 당시 병원동과 입원동 등이 완전하게 보존돼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근대 의료 기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보시는 분들이 옛 추억을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할 겁니다. 거창 근대의료박물관 같은 경남의 근대 건축문화유산은 모두 303곳. 이 중에 문화재를 제외한 건축 자산은 258곳입니다. 경상남도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어제는 41번째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선 머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고 또 이들을 도와줄 사람도 절실한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런 지원들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이유진 씨. 시설에서 벗어난 장애인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자립홈에서 8년간 지냈습니다. 당시 이 씨가 힘들었던 건 생활고. 안 받고 있는데 가입비 내고 이거 듣고 찾아보지 뭐. 지자체에서 자립홈을 무상으로 임대해주지만 관리비 등 운영비는 지원이 없다 보니 당장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립홈을 관리하는 도내 19곳의 자립생활센터에는 한 해 2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지만 정작 자립홈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마땅치 않다는 게 센터 협의회 측 입장입니다. 동일체 산재이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 누수, 대강 교체 등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기관의 자체적인 예산을 사용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립홈 입주자 개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이 자립홈을 떠난 뒤 겪는 문제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들을 관리해주는 활동 지원사가 부족하다는 것. 경남장애인 단체 총연합회에 따르면 활동 지원이 꼭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7만 명. 하지만 현재 활동하는 활동 지원사는 6,800명 수준입니다. 3년 전부터 홀로 사는 A씨는 활동 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갑자기 찾아온 근육통에 병원을 가는 대신 집에서 혼자 알아야 했습니다. 근육통이 오게 되면 너무 아프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활동 지원사가 없다 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일한 시간보다 더 부풀려 받으려는 지원사의 부정행위를 알아도 말하기 쉽지 않은 현실. 까다로운 엄마로 나중에 찍힐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내 아이를 맡겨놓는데 또 그렇게 기분 나쁘신 소리도 사실 못할 입장이라서. 활동 지원사를 늘려달란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활동 지원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서비스가 주어지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수혜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장애인들이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매년 찾아오는 장애인의 날. 이들이 마주한 고통이 아우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단 이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건조한 봄바람이 심술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어제를 기해 이 특보는 더 확대됐는데요. 현재 창원을 포함한 7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들은 목재들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 습도가 35에서 40%를 나타내면서 대기 상태가 매우 건조한 편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항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활동하실 때는 조금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창녕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에 창원 24도, 진주는 26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 10도 안팎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예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밀양 10도, 함안은 9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8도, 양산 27도가 예상됩니다. 거창과 산청의 한낮 기온 26도, 합천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경남 서부 지역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부터 한낮 기온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기준 경남엔 38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재격상된 진주에선 어제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공무원의 단란주점 방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단란주점 사업주는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사법당국에 고발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확진자는 38명, 이 가운데 약 절반인 17명이 진주시 확진자입니다. 계속된 집단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재격상했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특히 보이지 7080 단란주점을 중심으로 한 진주 지인 모임 관련이 진주와 하동에서 6명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던 진주시청 공무원 등 2명의 이 단란주점 방문도 확인돼 그 접촉자까지 진주 지인 모임 관련은 모두 7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공무원의 단란주점 방문은 지난 4일. 하지만 역학조사는 증상 발현일 이틀 전인 8일부터 이뤄졌고 역학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뒤늦게 방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역학조사 기간 범위 내인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진술을 해야 되지만 이제 역학조사를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공무원의 단란주점 방문이 진주의 거리 두기 2단계 시점이었던 만큼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밤 10시 시간 제한 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초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보이지 7080 단란주점 사업주를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하고 출입 명부 관리부실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관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전 종사자에 대하여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김해 확진자 4명은 김해 북교회 방문자로 경상남도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교회 방문자의 검사를 독려했습니다. 또 창원 소재 중학교와 진주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 각각 확진자가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자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직접 자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입출금 관리를 해줬는데요. 그러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여러 대 컴퓨터 모니터들의 화면 가득 채팅창이 열려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입금됐는지 또 얼마의 돈을 출금해야 하는지를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모니터 주변에는 대포폰으로 보이는 전화기 여러 대도 보입니다. 30살 A씨 등 12명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입출금 관리를 대신 해줬습니다. 효율적인 도박 자금 관리를 위해 IT 전문가를 포섭해 계좌 관리 전산 시스템도 직접 개발했습니다. 실제 입출금에는 실명 확인이 허술한 비대면 계좌를 통해 만든 대포 통장을 이용했습니다. 단속에 대비해 계좌 관리 전산 시스템 서버는 해외에 두고 사무실도 5차례나 옮겨 다녔습니다. 도박 사이트 자체적으로 대포 계좌를 활용을 해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도박 사이트와는 별개로 자금 관리 운영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해서 이렇게 관리한 자금은 불법 도박 사이트 74곳에 476억 원,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돈은 5억 3천여만 원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금 관리를 맡긴 불법 도박 사이트 74곳을 폐쇄 조치하고 도박 자금 운영 일당의 사무실에서 현금 1억 4천여만 원과 대포폰 167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도박 자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12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하고 해외 총책 검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엽기적인 폭력과 학대 등으로 물의를 빚은 하동 기숙형 서당에서 수십 건의 폭력과 학대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피해자의 대부분이 초등학생이었고 심지어 유치원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서당에서 청소를 하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맞았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란 말을 1000번 쓰게 했다. 하동 서당 6곳에서 폭력과 학대 등 44건의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동군과 교육지원청, 하동경찰서가 합동으로 서당과 인근 병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13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학생 간 폭력, 즉 학교 폭력은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15명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초등학생으로 유치원생도 포함됐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서당과 기숙사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다든지 청소하다가 빗자루로 이렇게 때렸다 이런. 서당 관계자의 아동학대 사례는 29건이 확인됐습니다. 회초리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반복적으로 체벌하는 등 상당한 아동학대가 13건, 경미한 아동학대가 16건입니다. 초리 체벌입니다. 때리는 대수도 20대, 30대 이런 경우나 아니면 한 10대 이내로 때린다 하더라도 횟수가 많은 경우나. 합동점검단은 학교 폭력에 대해선 학폭위원회를 여는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아동학대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경남교육청은 지금까지 드러난 기숙형 서당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원 농업활성화 지원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포럼이 오늘 오후 진주시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됩니다. 2021 김해시 농식품 비대면 수출 상담회가 오늘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육아 아빠 초보 탈출 경남 백인의 아빠단을 모집합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도정회의실에서 진주와 창원 경상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과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경남의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이들 국립대병원은 경남의 동부와 중부 서부 권역에서 응급, 심뇌혈관, 신생아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민주당 진주시 의원들이 어제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이상영 의장이 노래방에서 여성을 껴안는 추태를 부렸다는 언론 보도를 이용해 의장직 사퇴를 요구한 기자회견을 놓고 명예훼손이라며 자신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경찰을 내렸다며 이 의장에게 무고의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에 노동자를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사천시는 67억 원을 투입해 공동식당과 도서관, 동아리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내년까지 짓기로 하고 최근 설계 공모 당선작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가덕도와 거제 장목을 연결하는 거가대교 운영 사업자가 최근 8년간 운영비 보전 명목으로 받은 지자체 지원금이 2,4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단법인 미래발전연구소는 2013년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추진하면서 당초 약정한 1,190억 원보다 2배 많은 금액을 보전했다며 금리 인하를 포함해 재구조화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H가 어제 2021년 전국 토지주택 공급 계획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LH가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1,910필지, 주택은 2만 6천여 가구이며 경남의 경우 토지는 창원 명곡과 양산 사송, 창원 가포, 밀양 부북,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등이며 주택은 양산 사송의 신혼 희망타운 320가구입니다. 창원 상담동 공영 주차 빌딩이 어제 준공됐습니다. 사업비 304억 원을 투입해 19,000여 제곱미터에 지상 1층, 지상 8층 규모로 지은 주차 빌딩은 전기차 충전시설 6면에 포함해 차량 416대를 수용할 수 있고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도심 상업지역의 주차 대란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양성평등기금 등 5개 기금의 폐지를 추진하자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통영시위원회와 통영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통영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지자체가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해 여성 친화도시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통영시는 기금 폐지라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창원시가 창원사랑 상품권인 누비전의 불법 환전 의심 내역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가맹점 9개소와 이용자 57명을 적발했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적발된 가맹점은 모두 정당한 거래 없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한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4,500만 원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직권 취소 처분을 예고하고 이용자에 대해선 2년 동안 상품권 구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거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창작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으로 거창군은 지난해에도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봄 예년보다 2배가량 많은 비가 내려 홍수기 전까지 가뭄에 대비한 도내댐 저수량이 충족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기준 남강댐의 저수율은 42.7%, 합천댐은 52.4%, 밀양댐 71.2%, 섬진강댐 57.2% 등으로 예년보다 13에서 최고 37%까지 높아 각종 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국 최대 단감 재배지인 창원 단감 농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형 저수조 등 통수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창원시는 반복되는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단감 재배 농가들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읍과 북면 일대 195헥타르 면적에 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해 관로를 깔고 낙동강 물을 끌어와 대형 저수조 17개에 담은 뒤 개별 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 녹차연구소가 지리산 자락 구제봉 야생차로 명품 녹차를 만듭니다. 녹차연구소는 구제봉에 만든 3만여 제곱미터의 차밭에서 최근 100kg의 찻잎을 수확해 고급 수제차를 만드는 한편 가을에는 찻씨를 따내 화장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